리아드 이벤트 직후에 유튜브 채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30만회를 넘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좋아요가 15,000개, 싫어요 13,000개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트리플 H 비난의 연속. 트리플 H가 로얄 럼블 포스트쇼에서 현장에 참석했는데 저번 세나메 때는 관중들이 뻑큐하는 걸 보면서 너스레 떨고 비꼬고 그랬는데 로얄 럼블 포스트쇼에서는 이 관객의 비난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WWE 뉴스 2월 1일자 뉴스 진행해 볼게요. AJ 스타일스가 은퇴한 진짜 이유 이거는 레슬라미아 쪽에 뉴스하고 분석이 들어가 있는데, 군터에게 패배하면서 은퇴해야만 하는 AJ 스타일스. 하지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로우하고 스맥다운 월드 챔피언 구도가 이미 포화되어 있어서 군터라는 빅독에게 넘겨줄 수 있는 먹이로 은퇴를 연달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은퇴할 선수로는 브록 레스너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점쳐지고 있고, 이 둘의 대결은 레슬매니아 드림 매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록 레스너 레슬매니아 군터전을 위해서 먹이를 계속 먹이고 있다라고 레슬라미아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AJ 스타일스 은퇴는 레슬매니아 이전이었으면 한다고 전부터 본인이 밝혔고, 이게 또 나카무라로 인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유출이 되기도 했었고, 근데 AJ 스타일스의 은퇴가 진짜는 아닐 겁니다. AJ 스타일스의 경기 패배 후 장갑을 벗으려다가 다시 손에 끼었기 때문에 AJ가 이제 WWE에선 끝을 지언정 타단체에선 더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첫 번째 소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WWE 포스트쇼 뉴스가 있는데, 이 트리플 H가 패널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썰을 풀잖아. 기획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백스테이지에서의 썰도 뭐 가끔 푸는데, AJ하고 얘기를 더 했어. AJ가 은퇴를 할 거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은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당연히 트리플 H는 연말이겠거니 했는데 AJ는 연말 아니야, 더 이상은 안 돼, 지금이야 라고 확고하게 말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그 은퇴가 로얄 럼블에서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WWE와 관계가 끝난 게 아니고, 숀 마이클스처럼 은퇴 후에 멘토링, 코칭, 프로듀싱으로 트리플 H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 하지만 AJ는 어디로 가게 될지 아직은 몰라. 전 세계가 그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TNA로 다시 홈커밍 할 수도 있고, 너무나도 AJ가 좋아하는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신일본으로 가기 위해 옛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AW로 갈 수도 있잖아. 그리고 원래는 수년 전에 AJ가 자기는 WWE에 남아서 후진을 양성하고 싶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진짜 모든 가능성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 하지만 AJ가 얼마 전에 본인의 이름하고 그 P1 로고, 동그라미 로고 있죠. 그 로고를 트레이드마크로 등록한 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그 로고를 왜 등록했겠어? 물론 티셔츠를 팔기 위해서도 있지만 WWE 바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보통 그런 일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이번에 토마스 치암파도 사이코 킬러라는 저 트레이드마크를 등록한 것처럼 이 AJ의 행보 역시 타단체 활동을 위한 그런 행보로 분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NXT 단장으로 AJ 오면 좋겠다. 이것도 지금 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의견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지금 뭐 이 전임자의 퇴사 소식에도 제가 뉴스를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트쇼에서 군터 욕 엄청 먹던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들 알고 있잖아. 군터를 욕을 먹이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군터의 배를 불려서 이걸 모두가 제발 쟤 좀 죽여줘 이럴 때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죽여야 되거든, 군터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뉴스는 브론 브레이커를 공격한 건 누구? 이 뉴스인데 이거는 여러분 있잖아, 내가 인터넷에서 있던 썰들을 내가 모아온 거야. 예, 내가 인터넷에 있던 썰을 모아온 건데, 그래서 2번으로 등장했지만 충격적인 기습으로 브론 브레이커가 탈락했잖아. 그래서 브론 브레이커를 공격하고 스톰프를 날린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후보 중 하나가 애덤 피어스. 그는 지금 단장 생활 중에 전례 없는 선수와의 갈등이 진행이 되었고 사과를 하면서 굴복을 했잖아. 근데 사실 은퇴했지만 그는 5번의 NWA 월드 헤비의 챔피언이란 말이지. 그래서 굴욕을 씻기 위해서 오늘 모습을 가리고 기습을 했을 확률이 있다는 현재의 의견입니다. 현재의 의견. 네.
현재 의견이고, 에던 피어스 진짜로 내가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나도 이걸 보면서 피식했어. 참나 이랬는데, 여러분도 참나 하라고 내가 공유를 하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피식하라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오스틴 시어리입니다. 오스틴 시어리는 일찍이 비전에 가입하기 전부터 세스 롤린스의 스톰프의 복면을 쓴 채, 스톰프도 쓰고 복면도 썼잖아. 그래서 이제 세스 롤린스 아니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시어리였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도 스톰프를 쓰고 있는 오스틴 시어리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범인이 바로 오스틴 시어리다. 그리고 세스 롤린스하고 함께 그룹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오스틴 시어리를 점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스 롤린스 본인, 직접적으로 배신을 당한 그가 직접적인 복수를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최고와 수염의 모습이 달라서 그가 아니라고 예상하는 현재 의견이 많고, 이 역시 근데 뭐 대역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가면을 벗는 사람이 셌으면은 뭐 아무 상관없다. 뭐 저는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일단 세스 본인인 게 제일 스토리상으로는 설득력 있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한 거는 세스의 최고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예. 지금 여기에 써놓진 않았는데 핀 벨러일 거다라는 의견도 진짜 많아요. 외국에서 지금 핀 벨러일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 근데 핀 벨러는 손등에 타투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몇 번을 돌려봤는데 손등에 타투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마 핀 벨러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후보는 이제 우승 후보죠. 로건 폴입니다. 로건 폴. 로건 폴이 지금 수염 색깔이랑 여기 이 밑입술 밑에 난 수염의 시작점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로건 폴의 얼굴이 길잖아. 살짝 말상인데 이 복면의 주인도 상당히 말상이다. 예. 그래서 이제 로건 폴이 범인일 수가 있다. 그는 굴욕적이게도 폴 헤이먼과 비전 멤버들에게 로얄 럼블 우승을 브론 브레이커로 몰아줘야 한다는 의견을 종용당했고 수긍했습니다. 비전에 가입할 때 그가 꿈꿔온 비전은 이런 게 아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파이널 4까지 남은 승자는 로건 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염과 체구가 비슷합니다. 해서 이제 로건 폴이 브론 브레이커의 뚝배기를 깼을 수 있다. 이건 내가 생각하기엔 나의 사견인데 뉴스가 아니라, 이 브론 브레이커의 레슬매니아 대진이 세스 아니면 로건 폴인 것 같은데, 이 세스가 다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니까 살짝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은 게 아닐까? 로건 폴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오스틴 시어리일 줄 알았거든 나도. 근데 이 짤을 보고 나니까 나도 로건 폴 같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수염의 모습이 좀 닮아 있어서. 핀벨러 손에 타투를 가렸다는 이상한 말까지, 헐리우드 분장 이런 걸로 피부색으로 막 이렇게 파운딩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려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간에 이게 지금은 로건 폴이다가 좀 약간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럴 거면 로건이 선역적으로 가야 하는데 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세스 롤린스가 내가 본 짤 중에 세스 롤린스가 양쪽에 그 인형을 들고 있어. 한쪽에는 오스틴 시어리가 있고 한쪽에는 로건 폴이 있어. 그래서 세스 롤린스가 두 명을 조종하고 있다 막 이렇게 뭐 그런 짤도 봤는데, 뭐 어쨌든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실제로 WWE가 내 생각에는 이 스토리가 다 완성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 얼리어를 봐서도 그렇고 이 세스 롤린스의 레슬매니아 시즌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스 롤린스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약간 이 떡밥을 유지하지 않을까? 아직 시간 많으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파이널 4에 올라간 건 사건 전후랑 안 맞으니까 이후로는 좀 어이가 없네. 그래서 뭐 로건 폴이 만약에 브론 브레이커가 계속 살아있으면 합의를 본대로 자신이 브론 브레이커의 우승을 밀어줘야 되잖아. 근데 그러기 싫으니까 오히려 세스 롤린스와 내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브론 브레이커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이 비전의 마지막 멤버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당위성을 얻었다? 뭐 이렇게 사이콜로지를 뭐 한번 뭐 분석해볼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뉴스입니다. AW 데뷔한 슈퍼스타들 모두 승전보. 이거 되게 재밌는 짤인데 보시면 여기 12월에 나온 토마소 치아파의 신상 티셔츠예요. 여기에
내 절친을 머저리라고 부르지 마라는 정말 머저리 같은 신상이 나왔잖아. 근데 1월에 나온 토마스 치암파의 신상은 AW에 나온 신상은 My Shadows Knows My Story. 나의 그림자는 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라고 해서 WWE 뒤로 한 본인의 이야기를 담은 간지라는 셔츠가 나왔단 말이야. 나는 이게 되게 뭐랄까 왜 토마스 치암파가 AW로 왔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 단편적으로. 거기서 약간 반 모자란 형 느낌. 되게 막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WWE는 그렇게 안 쳐주는 느낌이 강했잖아. 그때의 좌절감이 이 토마스 치암파의 지금 AW 활동으로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와, 개 이뻐. 그니까 이 티셔츠 되게 이뻐요. 네. 그래가지고 이 토마스 치암파의 데뷔전이 있었는데 토마스 치암파가 오늘 AW 콜리전이 10시에 방영되잖아. IB스포츠에. 거기서 스포일러를 하게 됐는데 마크 브리스코가 다이너마이트에서 오픈 챌린지에 응할 사람을 구했는데 다이너마이트에서 이걸 응한 사람이 토마스 치암파다. 토마스 치암파가 이번 다이너마이트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AW 데뷔를 했잖아. 근데 이제 명승부 끝에 컬리전에서 TNT 챔피언에 올랐어요. 토마스 치암파가. 이 사람이 인터뷰로 얘기하기를 자기는 90년대에는 ECW에 가고 싶었고 2000년대는 ROH를 가고 싶었고 2010년대에는 NXT를 가고 싶었고 지금 메인 로스터에서 활동할 때는 나는 AW를 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토마스 치암파는 가장 빡센 레슬링을 하는 곳을 계속 선호했다. 그리고 결국에 그 꿈을 이뤘다. 토마스 치암파하고 자니 가르가노는 메인 로스터 콜업을 오랫동안 거부했던 두 명으로 유명하잖아. 그게 바로 그런 광대가 되기 싫어서였는데 트리플 H의 오랜 설득이 있었고 그 설득에 넘어갔으나 결국에 광대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토마스 치암파가 AW로 이적을 감행하였습니다. 결과 다 봤다 안 봐도 되겠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WWE를 봤던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소식이라서 가져왔는데 본의 아니게 스포일러가 됐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도 라스칼즈 역시 크루와의 대결을 통해서 데뷔전을 승리했어요. 태그팀 피니셔 핫파이어 플레임스가 장렬하면서 3카운트를 따냈고 에디 킹스턴과 오티즈 대 그리즈드 영 베테랑스의 대립에 합류하면서 다음 주에는 무려 8인 태그팀 주차장 매치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WWE에서도 주차장 경기를 했었잖아.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존 시나와 에디 게레로의 주차장 경기는 진짜 명승부라고 생각하거든. 내 기억으로는 에디 게레로가 존 시나를 차 보닛에 눕혀놓고 옆에 차 지붕에서 프로 스플래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주차장 경기를 무려 8인 태그팀 매치 4대4로 한다고 합니다. 둘만 간 거예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마이너 리드라고 이 웨슬리 데즈먼드 제비어가 WWE 있을 때 새로 영입한 라스칼즈 멤버가 있어요. 예, 그 멤버랑 같이 트레이 미겔만 빼고 왔어요. 트레이 미겔은 과거 SNS에서 동성 연애에 대한 비난을 해서 그 발언이 논란이 돼서 AW에서 걸렀다. 그래서 AW에서 그런 게 아니라 AW를 방영하고 있는 폭스 측에서 반대했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아니 여기에 더한 짓 한 새끼들도 많은데 이게 뭐라고 지금 이거를 이미 다 뉘우친 애를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IB 스포츠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에 녹화 중계되고요. 그래서 오전 9시에 보시면은 자막은 없지만 하루 안에 빠르게 AW를 팔로우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금요일 오전 9시 그리고 토요일 밤 9시에는 다이너마이트가 자막으로 본방송이 나갑니다. 컬리전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역시 자막 없는 녹화 중계가 나가고요.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컬리전 자막 본방송이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것만 얘기가 되어 있는데 25년도에 명 페이퍼뷰들 순서대로 다 나와. 25년도에 이제 뭐 토요일 밤 10시에 뭐 올인을 하고 일요일 밤 10시에 뭐 포비든 도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25년도 페이퍼뷰가 순서대로 주말 저녁마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AW 페이퍼뷰를
한글로 한국어 해설로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포비든 도어를 제가 이번에 25년도 했는데 어제는 오린이 했잖아. 내가 했던 오린은 좀 재밌긴 했는데 길었고 포비든 도어가 딱 괜찮았다. 집에 아이비가 안 나옴. 트릴러인가 그걸로 봐야 하나. 트릴러로 원래 저도 썼었는데 트릴러 나쁘지 않아요. AW 전용 요금제도 있고 실제로 트릴러의 25% 이상이 AW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니까 AW를 보기 가장 좋은 OTT는 트릴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HBO Max인가? 거기에서는 좀 한정적으로 있더라고 AW 콘텐츠가. 그리고 로얄럼블의 각종 기록을 모아봤는데 올해 로얄럼블의 단편적인 기록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성 럼블 최다 제거자는 래쉬 레전드가 5명을 제거하면서 올해 단일 럼블 최다 제거자가 되었습니다. 샬럿 플레어, 조르딘 그레이스, 이오 스카이, 니키 벨라, 브리벨라 무려 5명을 제거를 하면서 최다 제거자가 되었는데 아니 명단이 말이 안 돼요. 샬럿 플레어, 조르딘 그레이스, 이오 스카이, 벨라 시스터즈. 이 래쉬 레전드를 얼마나 좋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돼요. WNBA 여자 농구 선수 출신인데 이 피지컬을 굉장히 WWE에서 높게 치고 있습니다. 이 여성 빅맨 더군다나 밸런스가 잡혀 있잖아. 막 나이아처럼 비만 체형이 아니라 확실히 희귀한 케이스긴 해. 그래서 래쉬 레전드를 좋게 보고 있다. 최장 생존자는 샬럿 플레어가 무려 59분 49초. 사실상 1시간이죠. 1시간을 버티면서 올해 럼블 최장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최단 생존자는 카이리 세인이 1분 36초를 버티면서 올해 가장 빠르게 탈락된 참가자가 되었고 올해 우승자는 리브 모건 43분 50초를 버티면서 3명을 제거하고 8번째 로얄럼블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영광을 차지했어요. 네. 좋았죠 이번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리브 모건의 우승. 이러다가 카기에 대해 래쉬 레전드 하겠어. 네. 일단 조리딘하고 먼저 카기를 할 것 같고 여성 엘리미네이션 챔버의 승자가 아무래도 카기라고 하지 않을까? 아니면 카기리 그 전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WWE가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계속 하고 있는데 카기는 여전히 못하고 더군다나 자신의 하우스쇼 상대를 연달아 부상시켰기 때문에 뭐 미친하고 비페비 다 연달아 부상당해서 스맥다운에서 미친이 나오지 못했던 전례가 있어서 이 카길이 언제까지 쉴드를 받을 수 있을까? 카길이 물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군터와 AJ 스타일스와의 경기에서 나왔던 기록은 AJ 스타일스가 패배하면서 은퇴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군터는 WCW의 얼굴 골드버그, WWE 얼굴 존 시나, TNA 얼굴 AJ까지 커리어 킬러를 연출했습니다. 그 다음 WWE 챔피언십의 기록 드루 맥킨타이어가 1차 방어전을 성공했습니다. 세미 제이는 드루 맥킨타이어 상대 전적 0승 12패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미 제이는 사우디에서 4승 0패 무패의 지역 버프 연승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우디에서 4승 1패로 이제 패배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 다음이 이제 남성 럼블의 최다 제거자. 남성 럼블의 최다 제거자는 2명이에요. 오바페미는 1번으로 등장해서 2, 3, 4, 5, 6번으로 등장한 브론 브레이커, 솔로시코와 레이 미스테리오, 루셉, 메카도나를 연속으로 혼자 다 탈락시키면서 5명 최다 제거자의 영예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로만 레인즈 역시 로건 폴, 미즈, 제이 우소, 제이콥 파투, 군터를 탈락시키면서 역시 오바페미와 함께 최다 제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아니 최장 생존자 제보 에바스는 40분 58초를 생존하면서 0명을 제거하고 랜디 오튼에게 탈락당했습니다. 예. 이 NXT에서도 한 차례 경기를 했었던 이 랜디 오튼과 제본 에바스의 역사가 있는데 예. 근데 랜디 오튼이 결국에 제본 에바스를 탈락시키면서 여전히 인간 상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 너무 재밌어 이게. 아니 40분 58초를 생존하는 동안 한 명도 제거를 안 하고 최장 기록을 세웠어. 이것도 참 굉장히 유니크한 사례인 것 같아. 그리고 정말 기절초풍할 최단 생존자는
브론 브레이커가 유일하게 1분을 못 버틴 선수야. 이번 로얄 럼블은 남녀 다 합쳐서. 이 10초 만에 탈락되면서 광탈 최단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니까 브론 브레이커가 사실 밖에서 공격당하고 안으로 들여보내지면서 바로 오바페미가 뭐 넘기게 되면서 10초 안에 탈락되는 굴욕을 맛봤잖아. 이 순간 도박사들이 막 지갑이 막 다 부러지고 막 피가 줄줄 났는데, 아무튼 이 굉장히 충격적이다. 브론이 빨리 탈락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최단에다가 10초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올해 우승자 로만 레인즈는 2005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승하면서 2회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로얄 럼블의 기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산티노 기록도 못 깬 허접 브레이커. 아, 얘가 이걸 나는 개인적으로 킷 윌슨이나 알투르스가 했더만 어땠을까. 이 산티노를 초월하는 개그 역할로서 이제 장수를 하고 있는 알투르스인데, 알투르스 혹은 지금 떡상하고 있는 킷 윌슨에게 이 산티노의 기록을 깰 수 있게끔 트라이를 했다 어땠을까. 이게 자꾸 미련이 남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쓰레기 PLE. 그 정도인가? 저는 그냥 좀 별로다 이 정도인데, 저도 뭐 어제 리뷰에서 10점 만점에 5점을 줬잖아요. 예, 저도 막 그렇게 막 대단하게 막 재밌다 이건 아니고 막 개구리다 이것도 아니야. 그냥 그래. 그냥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를 할 거예요. 월수금 뉴스 할 건데, 문제는 오늘도 뉴스가 또 떴어요. 오늘 뉴스가 떠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난 김에 조금 더 정리해봤어요. 예. 이 오늘자 뉴스 2월 2일자 로얄 럼블 역반응 뉴스입니다. 로얄 럼블 역반응 뉴스. 로만 레인즈가 우승했지만 리아드 이벤트 직후에 유튜브 채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30만회를 넘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좋아요가 15,000개, 싫어요 13,000개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로만 레인즈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10번이나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를 차지했고 11번이 확정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WWE는 현재 떠오르는 스타들을 묻어버리고 인지도로 가장 안전한 스타를 안전빵을 선택했기 때문에 팬들이 좀 비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지금. 네. 로만보다 사우디의 역겨운 쇼 때문인 듯. 사우디에서 로얄 럼블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인들이 굉장히 반감이 심했죠. 엄청 싫어했고, 트리플 H의 여론이 안 좋아진 게 존 시나를 그렇게 은퇴시킨 것도 있지만, 이 사우디에서 로얄 럼블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미국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우디 럼블 로만 레인즈 우승 이거를 시너지가 안 좋게 일어나면서 지금 좀 역반응 싫어요 13,000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로얄 럼블 전 로만 레인즈가 팬 메가피 쇼에 등장해서 했던 얘기인데, 메가피 쇼에 출연한 로만 레인즈는 계속해서 자리를 비우다가 자리를 뺏고 있다라는 비난 여론에 대해서 팬 메가피가 질문을 했고, 로만 레인즈가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내가 부자일 때 TV 타임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겟오버하길 바라고 최고의 대표와 넷플릭스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최대한 많은 방향으로 시도하여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만의 방법을 찾아냈고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 있는 궤변을 늘어났어요. 네. 로만도 오래 걸렸잖아. 그쵸. 예. 이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는 데는 다소 지름길을 가면서 빨리 올라갔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까지는 좀 오래 걸렸죠. 예. 그래서 아까 이 사우디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 로만 레인즈의 싫어요 13,000개가 단순히 로만이 싫어서만 박힌 것도 아니지 않을까? 사우디라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겸사겸사의 의구심을 제기해 보면서 앞으로 미국에서 있는 쇼에 로만 레인즈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이걸 좀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까운 미국에서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정신 챙겨라. 일단은 여러분, 근데 내가 본 그 그래프 중에 사우디에서 쇼를 한번 열었던, 예전에 사우디 뭐 그레이티스트 로얄 럼블이나 뭐 크라운 주얼 이런 거 있잖아. 그거 1년치 계약 금액이 여지껏 레슬매니아 한 수익 다 합친 것보다 많다? 이런 그래프를 본 것 같은데, 이 그래프가 아주 파멸적으로 사우디에서 돈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WWE는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다. 그 짤이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우디를 거절할 순 없어. 근데
더 큰 돈을 굴복해서 더 큰 이벤트를 내주고 있는 게 이제 WWE 팬들이 뿔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슬슬. 원래도 싫어했지만. 다음 뉴스. WWE 백래쉬 발표. 트리플 H가 SNS를 통해서 백래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5월 9일 플로리다 템파 벤치마크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개최가 되고요. 레슬매니아 이후에 첫 대형 이벤트로서 진짜 이야기의 시작은 백래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레슬매니아 백래쉬가 아니라 그냥 백래쉬로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진짜 이야기가 백래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 늘 하는 허언이긴 한데 이거는 틀린 얘기가 아닌 게, 레슬매니아는 하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잖아. 그래서 백래쉬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다. 이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다. 뭐 이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이게 푸에트리코에서 백래쉬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심 WWE 팬들이 푸에트리코를 좀 인정했고, 푸에트리코도 약간 백래쉬는 이제 우리 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그런 바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푸에트리코가 아닌 거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H 비난의 연속. 트리플 H가 로얄 럼블 포스트쇼에서 현장에 참석했는데 이번에도 비난하는 구호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이게 포스트쇼에서 트리플 H를 욕하는 관중들의 이 구호가 쇼마다 이어지고 있잖아. 세러데이 나잇 맨 이벤트 때부터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우디 팬들이 We want Vince, We want Vince, 우린 빈스를 원해요. Y2J 제리코 안 나왔다 이거죠. AEW 뭐 bad 막 이렇게 대머리 막 하면서 You fucked up, 너가 망쳤어 막 이러면서 이 트리플 H를 계속 놀렸어. 근데 이제 트리플 H가 저번 세나메 때는 관중들이 뻑큐하는 걸 보면서 다들 로만 레인즈를 응원하고 있네요 막 이렇게 착각하는 척 너스레 떨고 비꼬고 그랬는데, 이날 로얄 럼블 포스트 쇼에서는 이 관객의 비난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요. 크리스 체리코 좀 보고 싶긴 하다. 케이지 매치 평점이 5.63이더군요. 예, 케이지 매치가 저랑 비슷해요. 예. 내가 내린 거랑 비슷해. 그리고 이거 좀 재밌는 뉴스인데, 레이 미스테리오의 사라진 상징. 레이 미스테리오가 십자가 목걸이를 심볼한 문신이 여기 가슴에 있잖아. 그리고 이제 가면에도 십자가가 있잖아. 레이 미스테리오가 가면에도. 여기엔 없네? 아무튼 원래 십자가가 있잖아, 레이 미스테리오가. 근데 이제 이 로얄 럼블에서는 레이 미스테리오의 가슴에 있는 십자가는 경기복 상의로 가려져 있었고, 마스크 가운데에는 십자가가 제거가 되어 있었어. 이는 사우디의 종교적인 특징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마치 여성들이 파워레인저가 돼서 경기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거 로얄 럼블 방송 볼 때 나오는 포스터 있잖아. 문이 점점 열려서 막 4명 이렇게 넘어갈 때 거기서 레이 미스테리오가 이렇게 십자가가 없어진 상태에서 포스터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장면에서 알고 있었거든. 이게 아니라 난 여기 아래서 알고 있었거든. 이거를 스맥다운 중계하면서 십자가 어디 갔지? 마스크를 바꿨나? 이랬는데 뉴스를 보니까, 알고 보니까 로얄 럼블에서도 십자가 없이 참가를 했고, 이게 사우디라서 그렇다, 종교적인 이유였다라는 게 모르고 있었던 재밌는 TMI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 뉴스입니다. 핀 벨러의 분노. 이미 로에서 벨러하고 펑크가 백스테이지에서 마주쳤을 때 로얄 럼블을 조준하고 있었던 핀 벨러지만 단장 애덤 피어스에게서 럼블 자리가 다 찼다, 너는 참가할 수 없다 라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팬 맥카피 쇼에서 브록 레스너가 이렇게 화상통화를 통해 로얄 럼블 참가를 밝혔고, 스맥다운에서는 데미안 프리스트가 참가를 확정하면서 본인의 순서를 뽑는 공을 뽑았단 말이야. 그래서 핀벨러가 내 자리 없대놓고 여기저기서 다 나보다 더 늦게 참가한다고 그러네? 이러면서 뿔이 난 거야. 그래서 공개적으로 SNS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애덤 피어스 사진을 올리고 애덤 피어스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애덤 피어스가 SNS에서 징징대기엔 벨러 너는 너무 훌륭한 인재야, 나에게 생각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언쟁 아닌 언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덤 피어스가 나에게 생각이 있어 라는 게 이 시카고에서의 엘리미네이션 챔버가 아닐까? 라는 기대를 해봐요. 예.
엘리미네이션 챔버에서 핀벨러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핀벨러가 근데 뭔가 이 챔피언이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번 레슬매니아 전까지는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근데 저지먼트 데이를 탈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이번에 레슬매니아에서 아마 도미니카 경기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예. 지금 뭐 일단은 모르겠어. 이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구도 자체가 워낙에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구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벨로의 10주년은 아무 일 없이 흘러갔지만 아마 다음 연도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A반은 왜 WWE를 나갔는가? 6년의 여정을 마무리한 이유는 해고나 방출이 아니라 심지어 WWE는 연봉을 인상하려고 했는데 이 드웨인 존슨의 딸 NXT 역사상 최연소 단장이었던 A반은 레슬링 업계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로서 기량을 늘리지 못했고 첫점했던 PLE 프리쇼를 경기를 마지막으로 경기를 뛰지 못해서 단장이 되었었는데 그 단장마저도 이제는 그만두게 된 거죠. 다소 개인적으로 의문인 거는 그 한 2, 3개월 전에 샬럿 플레어하고 훈련하는 장면을 통해 막 2세대 레슬러끼리 링 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친목을 다졌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선택한 것이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의외인 것은 이 WWE LFG 시즌 거기에 출전했던 타티아나 두마스 이 선수가 지금 WWE에 소속된 선수인데 이 선수하고 사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WE 나갔다는 점, 이 부분이 좀 많이 의외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NXT의 다음 단장은 누가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고요. 네. IC 비판은 내가 알기로는 그만두자마자 바로 날린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이제 여기 소속된 거 아니니까 마음껏 욕할 수 있어 그러면서 법규 이모티콘 날리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뭐 아무튼 간에 프로레슬링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방향을 틀려나?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에이바가 뭐 엄마하고 아빠 얼굴이 되게 잘 섞여 있어. 엄마가 이제 첫 번째 아내, 지금 세븐벅스 프로덕션인가? 그 덜락이랑 같이 공동대표인데 덜락의 매니저를 겸하면서, 전 와이프인데 덜락의 매니저면서 같이 대표를 하고 있거든, 영화 제작사에. 거기서 나온 딸이야, 락하고 그 첫 번째 아내하고. 예, 되게 둘 다 적당히 닮아 있어.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처음엔 너무 싫었거든, NXT 중계할 때, NXT 단장으로 딱 들어왔을 때. 근데 보면 볼수록 연기 괜찮게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쁘지 않았다, 잘하고 잘 떠났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뉴스고, 이제부터는 제가 어제 좀 재밌을 때마다 리트윗 해놓은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AW에서 볼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블랙클럽 오리지널 멤버들, 오리지널이라고 하기엔 뭐 벨러는 없지만, 그래서 영벅스와 AJ 스타일스가 다시 뭉치는 걸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이 짤을 정리할 수 있겠고, AJ가 NXT 단장으로 오나? 그니까 이게 숀 마이클스의 후임자로서도 굉장히 적당해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NXT 단장이 뭐 로버트 스톤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윌리엄 리갈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숀 마이클스는 아마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J 리는 일단은 베키 린치하고 경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리트윗 재밌는 거 많이 해놨거든요. 이제 My Shadows Knows My Story 라는 짤과 함께 TNT 챔피언이 된 토머스 치암파. 이 경기 좋았어요. 예, 좀 이따가 10시에 아이비 스포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근데 이 AW의 그 스포일러를 좀 자제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레볼루션에서 가설인데, 예, 케니 오메가가 챔피언이 되고 영벅스와 함께 이걸 축하하고 있는데 불이 꺼지고 AJ 스타일스가 나오는 걸 상상해보라.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냐. 이런 이 외국인 형의 그런 추측, 상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히트 쳤죠. 이거 진짜 글로벌 히트 쳤습니다. 지금 내 인스타랑 트위터 조회수를 합치면 10만이야. 10만인데 외국에서 더 난리가 났어. 이 벨트가 예쁘다고.
이 벨트 지금 난리가 나서 저도 좀 되게 어안이 벙벙해요 사실. 예. 예, 처음에는 나는 약간 쌍용으로 이렇게 표현했거든. 용을 약간 양쪽에 태그팀 벨트처럼 만들어놨는데 PWS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좀 보완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바꿔서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그림 잘 그리는 분이 한 분 계셔. 그래서 여기 하우디 아트라는 분, 이분이 초안 스케치를 그려주셨어. 약간 이렇게 슥슥슥슥 이렇게 연필처럼 그리는 거 있잖아. 그 러프 스케치를 보내주셨고, 그거를 이제 내가 완성을 해가지고 공유를 했는데, 이게 벨트가 이렇게 진짜 그림하고 똑같이 완성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완성도로 벨트가 나왔고, 세계적으로 지금 좀 나름 10만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 이오스카이의 사우디 기어를 만든 분의 사진도 RT를 해왔는데 귀엽습니다. 네, 귀여워요. 레슬네이션 2에서 볼 수 있나요? 저 벨트 당연히 볼 수 있죠. 네, 당연히 볼 수 있고, 당연히 가장 큰 대회이기 때문에 이 여성 챔피언이 방어전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크리스 제리코는 아직도 AW 로스터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거를 어제 확인해봤는데 아직 있더라고. AW는 계약 중인 선수는 로스터에 계속 올려놓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 제리코가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안 나오고 있는지, 포즈의 활동 때문인지, 포즈의 공연이 이제 2월 4일부터 주에 한두 개씩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여지껏 출연을 안 한 건가? 앨범 준비하고 뭐 이러느라? 우리 혼자서 우리들끼리 그냥 괜히 막 상상의 나래에 막 뇌피셜 막 굴리면서 우리끼리 막 멋대로 기대하고 지금 멋대로 실망하고 있는 건가? 나중에 AW에 나오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많이 당황스러워. 그래서 진짜 나는 30번까지도 기대를 놓지 않았는데 새삼 좀 머쓱해질 정도야. 그래서 제리코는 아직도 AW 소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팬메이드 포스터인데 로만 레인즈 대 펑크가 지금 한 80%? 80%가 아닐까? 엘리미네이션 챔버가 시카고에서 열리고 CM 펑크가 이 로얄 럼블에서 타이틀전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엘리미네이션 챔버 이벤트 시카고에서 참가를 해서 방어전을 치르기 확실시 되는데, 이 방어전에서 뺏기지 않는 이상은 레슬매니아를 갈 것 같다. 그리고 또 로얄 럼블이 전년도 제2우소의 병림픽 빼고는 로얄 럼블 우승자가 레슬매니아 데이 2 마지막 날의 찐 마지막 경기, 찐 메인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이 CM 펑크가 드디어 로만 레인즈를 상대로 등을 업고 2일차에 진짜 진정한 메인 이벤트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한 80% 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 경기 보기 힘들겠네. 어허. 옛날에 재밌었어요. 옛날에 이 로만 레인즈가 기량이 다소 부족하던 시절에 쉴드를 상대로 연전을 펼친 적이 있었는데, CM 펑크가 세스 롤린스랑 딘 앰브로스는 이겼는데 로만 레인즈에겐 유일하게 졌었거든. 그 경기 재밌습니다. 네. 그 경기 재밌고, 물론 펑크는 그때보다 못해. 늙었죠. 스프링보드도 다 봉인됐고, 하도 스프링보드 쓰려고 하다가 맨날 실수하니까 뭐 늙었고 기술도 적어졌지만 대신 로만이 그때보다 기량이 늘었잖아요. 나쁘지 않다.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드라마가 결합된다면, 몰입이 된다면, 경기 중간에 그걸 또 스토리를 경기로 풀어내면서 우리를 몰입시킬 수 있다면 나이트의 메인 이벤트 재밌을 수 있다. 워커 한 명 껴야 될 것 같은데 펑크가 워커야. 펑크 지금 하드워커야 지금. 계속해서 방어전 매주 치르고 얼마나 좋은 경기.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벨러랑 했던 경기도 그렇고. 다음 자리인데 이 레슬옵스에서 세미 제인이 리아드에서 이제 챔피언 되는 짤을 합성해서 올렸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드루 맥킨타이어가 이거를 리트윗을 첨언하면서 놀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DM 헝크가 완전 날개가 달렸죠. 미쳤죠. DM 헝크 지금. 예, DM 헝크 지금 완전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제발 세스 난입 하는데, 세스는 이미 사이드로 빠졌어. 세스는 이미 브론 브레이커랑 지금 엮여가지고, 브론 브레이커 지금 상대가 지금 세스가 되냐, 뭐 로건 폴이 되냐, 뭐 오스틴 시어리가 되냐, 막 거의 지금 이판국이야. 나중에 내 생각에는 세스가 다리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복면의 주인이 짤 로건 폴이었습니다 이러고 로건 폴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짠 오스틴 시어리였습니다. 오스틴 시어리랑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우리 둘 다였습니다 해서 오스틴 시어리랑 로건 폴이랑 팀을 맺고 개돼지랑 태그팀 매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지금 그래. 지금 다 막 걔 때문에 그래. 진짜 내가 뇌피셜이긴 하지만 나는 진짜 좀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수염 모양 그리고 얼굴이 긴 걸로 봐서는 로건 폴인 것 같은데, 일단은 스토리라인을 좀 더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어리가 이중 첩자 아님 이러는데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루머도 저도 그 루머에 설득이 돼요. 예. 예전에 세스의 부하였던 시절이 있어서 브록이었습니다. 브록 덩치는 확실히 아니었는데, 브록 덩치는 확실히 아니었어서, 브록은 일단 배제하고, 브록은 아마 오버팸이 아니면은, 군터, 브롬 브레이커,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버팸이 아니면은 군터일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세미제이는 메탈 슬러그 포로 시절 인컨챔 때가 재밌었는데, 인정, 예. 버디머피라는 사람도 있더라, 진짜로. 버디머피라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예. 버디머피, AW 로스터에 아직 있을 텐데. 그리고 로키 레전드로 이번에 데뷔한 나탈리아. 이 로키 레전드가 뭐냐면, 나탈리아가 인디에서 지금, WWE에서 이번에 재계약 맺을 때 인디 활동 병행을 허락해줬거든? 그래서 막 이제 조시바넷의 블러드 스포츠 막 이런 거 참가하면서 검은색 전신 타이즈를 입고서 막 되게 자비 없는 모습으로 인디 선수들을 꺾어왔단 말이야. 그때 이제 로키 레전드라고 해서 로키라고 써진 이 마우스피스를 하고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의 킬링 인 더 네임으로 등장을 했어. 킬링 인 더 네임 들어보면은 빠밤 빰 나와 두와떼 토우지야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 근데 이 나탈리아의 기존 테마 삥 이거에다가 따단 딴 이걸 섞어놨어. 그래서 이제 나탈리아가 진짜로 인디 때 그 로키 레전드의 모습을 WWE에 드디어 가져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노래까지 바꿨기 때문에 그 노래를 바꾸고 새로운 캐릭터로 데뷔한 동시에 무려 100킬인치를 탈락시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나탈리아 내가 봤을 때는 내 생각에는 레슬매니아의 100킬인치는 힘들 것 같고 로우에서 듀프리하고 맥신 듀프리하고 경기를 해. 컨텐더전을 해. 맥신 듀프리를 가볍게 지려 밟아. 그 다음에 100킬인치랑 로우 내지는 엘리미네이션 챔버에서 타이틀전까지는 가지 않을까. 거기까지는 갈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이제 AJ 엘리가 도와줘서 나탈리아가 챔피언이 되고 거기서 베키가 화가 나서 AJL이랑 레슬매니아 경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이 돼서 뭐 AJL이랑 방어전 할 수 있는 베키린치의 모습도 뭐 그려지고, 뭐 어쨌든 간에 이 나탈리아가 내 생각에는 이게 이어집니다. 확실히 이어져요. 예. 내일 보세요. 내일 로우에서 분명 베키린치랑 맥신 듀프리랑 뭔가 이어질 거예요. 저는 그거까지는 확실합니다. 일단은. 네. 맥신이랑 싸우고 약간 맥신이랑 컨텐더전 하고, 그래서 넘버원 컨텐더가 돼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까지는 갈 것 같아. 베키니치를 이긴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 네. 나특게 시작인가요? 나탈리아는 지금 몇십 년째냐? 10년은 확실히 넘었는데, 아무튼 나탈리아도 특별한 계획이 이미 시작됐어. 노래도 바꾸고 닉네임도 바꾸고 이미 시작됐다고. 특별한 계획. 또 재밌는 자리에서 또 가져왔는데, 레슬매니아 나이트의 메인 이벤트 이게 뭐냐, 뭐 주토피아 2에서 이 얼룩말 형사 듀오를 이 로만 레인즈랑 CM 펑크가 둘이 성우 목소리 연기를 했단 말이야. 이제 레슬매니아 나이트의 메인 이벤트는 이 주토피아 얼룩말 듀오가 하게 된다 라는 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짤이 좀 재밌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 짤입니다. 엘리미네이션 챔버. 당신의 생각은? 이건데 뭐 여기 핀멜러가 빠져있는 게 조금 불쾌하긴 합니다만은, 내가 이 짤을 가져온 이유는 오바페미가 엘리미네이션 챔버에 참가할 가능성을 잊고 있었어. 나는 그냥 와 로얄럼블 쩐다, 로얄럼블에서 역시 내가 기대한 대로 했어, 막 그냥 그 정도에 내 생각이 그쳐 있었는데, 얘가 엘리미네이션 챔버에 참가하면은
오바페미가 진짜 막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오바페미가 좀 기대가 됩니다. 핀은 빠지는 게 맞지 않나? 아니야. 핀벨러 여러분 진짜 내가 이거 나도 이거 뇌피셜 뭐 맞았다 틀렸다 하지만 내가 얘기하는데 이 로얄 럼블을 빠지면서 거기에 화를 냈고 에던 피어스가 나에게 생각이 있어 라고 얘기한 거는 엘리미네이션 챔버에 껴줄 테니까 너무 징징대지 마. SNS에 똥글 그만 써 이런 뜻이야. 1챔 껴줄게. 그만 징징대 이런 뜻이야 내 생각에는. 그래서 핀벨러는 무조건 엘리미네이션 챔버에 들어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예, 또 이러신다 점점. 1챔에서 펑크랑 1대1 아닌가? 그것도 가능성 있죠. 예. 아니 어쨌든 간에 핀벨러는 엘리미네이션 챔버 이벤트 이 PLE에서 외면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엘리미네이션 챔버가 벌써 기대가 된다. 오바페미, 핀벨러, CM펑크의 행보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지금 뭐 어쨌든 드루 맥킨타이어가 계속해서 코디 로즈하고 제이콥 파트랑 엮이고 있잖아. 그럼 이제 이 엘리미네이션 챔버에서도 뭔가 뭐 얘네가 참가를 할 때 또 드루 맥킨타이어가 방해를 할 수도 있고 전년도에는 무려 챔버의 문이 닫히기도 전에 조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 WWE 챔피언십을 향한 행보 코디 로즈 제이콥 파트 드루 맥킨타이어의 트리플 스렛이 어떤 과정을 통해 확정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핀 벨러 턴패 먼저 그게 약간 레슬매니아 떡밥 아닐까? 그리고 저번에 봤던 그 짤이 업그레이드된 퀄리티로 돌아왔습니다. 업그레이드된 퀄리티. 군터의 타노스 건틀렛, 여기에 제리코, 브록 레스너, 뭐 존 시나, AJ, 마지막 가장 큰 구멍에는 월드 헤비웨이 챔피언십 벨트까지. 예. 이렇게 군터의 타노스 건틀렛이 완성되어가고 있다. 걔 혐오스러운 합성이네. 크크. 그니까. 근데 너무 재밌어서 안 포할 수는 없었어. 퀄리티가 우리 어제도 이거 비슷한 거 봤잖아. 이게 퀄리티가 더 좋아서 리트윗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거 재밌습니다. 예. 브론슨 리드가 LA 나이트에게 탈락됐잖아. 그래서 써너버 비치라고 이제 욕을 써놨는데 여기다가 근데 이 짤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짤이 트리플 H한테 머니 인 더 뱅크 찐빠내고 혼날 때 얼굴이에요. 예. 그래서 브론스 리드가 자신을 탈락시킨 LA 나이트를 가장 굴욕적인 사진을 넣어서 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굉장히 웃겼습니다. 저 이거 보고 너무 행복해서 아침부터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로만 우승 축하드립니다. 예. 정예진님. 네. 그래서 이 짤 너무 웃겨서 안 포할 수가 없었어요. 네. 족정님은 누구 선택할까요? CM펑크라고요. CM펑크. 예진님 댓글만 달고 영상 안 보죠. 레슬링 채널마다 다 로만 우승했어 하고 영상 안 보죠. 예? CM펑크가 될 것 같아요. 예. CM펑크 99%입니다 제 생각에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트리플 H 대 전세계 레슬링 간의 대결인데 트리플 H가 AJ를 프로듀서로 안 치지 않는 이상 AJ는 내 생각에는 무조건 타단체 가. 이제 돈과 돈의 싸움이야. 돈과 AJ 본인의 욕심과 토니칸의 올머니의 싸움인데 내 생각에는 AJ 그래도 타단체 갈 것 같아. 나는 TNA도 AW도 가능성 있는데 TNA, AW 둘 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W를 뭐 11월까지 해. 그 12월 한 달 TNA에서 뭐 한두 경기만 하고 끝낸다던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해. AJ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 그래서 아마 26년도를 선수 생활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꽉 채우지 않을까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AW입니다. AW. 일단은 확실한 거는 지금 트리플 H의 프로듀서 돈에 굴복하지 않는 이상 AJ는 선수 생활을 할 거야. 아니 장갑을 벗으려다가 다시 꼈잖아.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WWE에선 끝이지만 딴 데선 끝이 아닙니다를 얘기한 거고 마지막에 퇴장하려다가 다시 올라가서 링 탑 턴버클에 올라가서
양손으로 투스윗 만세했잖아. 이렇게 투스윗 만세했잖아. 이 투스윗은 블랙클럽의 투스윗이기 때문에 블랙클럽 멤버들이 모두 다 엘리트 멤버들이 엘리트 레슬링에 있잖아. 그래서 AW로 갈 것 같다. 난 그래서 AJ는 AW인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더 AW의 AJ 스타일스를 볼 수 있기를 기원해 보고요. 다음 짤입니다. 예. 군터의 기술 2K26 세모 슬립홀드 네모 찹 동그라미 슬립홀드 X 슬립홀드. 이 짤도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네. 이거 이 짤 참을 수 없었어요. 보자마자 바로 RT. 빅붓이 없네. 그러게. 그러니까 행복 레슬링 하고 싶어서 단체마다 3개월씩 하고 일본도 찍고 그럴 수도 있음. 저도요. 그니까요. 예. AW 가면은 신일본까지 다 해결되잖아. 그래서 막 한 뭐 11월까지는 막 AW 뭐 신일본 갔다가 뭐 12월만 TNA 한다던가 뭐 그런 걸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확실히 하나만 고르자면 난 AW. 그래서 그 다음 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네. 안녕, 난 제리코인데 지금 캐나다에 gat혀 있어. 그래서 난 럼블에 참가할 수가 없겠네. 내가 이번 로우에라도 참가할 수 있게 나에게 $700를 보내주지 않을래? 그래서 당신이 제리코란 걸 내가 어떻게 믿죠? 그러니까 제리코가 너 방금 내 살상부에 이름을 올렸어! 이러니까 그래요, 믿을게요 라는 보이스피싱 짤입니다. 보이스피싱. 많은 사람들이 로얄럼블을 기대했다가 끝까지 나오지 않아서 좌절했는데 그걸 이제 이걸 이제 풍자하기 위해서 이런 짤이 나왔죠. 그 다음입니다. 바티스타의 마운트 러시모어. 역사상 위대한 4명을 뽑으시오. 바티스타의 픽은 트리플 H, 릭 플레어, 언더테이커,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 사실상 오스틴 빼고는 다 본인 측근이죠. 네. 언더테이커하고는 희대의 라이벌이었고 유독 바티스타가 언더테이커 만나면 경기가 괜찮았어. 그리고 이제 오스틴까지 이렇게 마운트 러시모어를 뽑은 헐리우드 스타가 되겠습니다. 네, 빠르게 올라갈게요. 이게 바로 핀벨라가 올렸던 나는 음모의 냄새가 나. 이건 음모야! 라고 얘기했던, 나한테는 안 된다 했는데 스맥다운에서는 새로운 참가자가 발표가 났다. 이거는 근데 난 좀 솔직히 이 K5 안에서 스토리 라인 면에서 보자면 이미 로우하고 스맥다운은 나눠 가진 거지, 개수를. 그래서 벨라야, 데미안 프리스트가 나중에 확정이 났지만 이미 그건 스맥다운의 몫이었던 거지. 나는 이렇게 또 스토리 안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벨러는 나보다 더 늦게 참가 확정 짓는 애들이 있네 이러면서 심통이 났다. 그래서 에던 피어스가 너를 달래줄 생각이 있으니까 SNS에 똥글을 그만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썼고요. 네. 그 다음 짤입니다. 키 윌슨이 왜 로얄럼블에 참가하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키 윌슨이 말하기를 자신들은 톡식한 남자들과 링 위에서 어울리고 싶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톡식 밈을 밀고 있어요. 턱식 이렇게 톡식 밈을 밀고 있어요. 음악과 함께 유행어도 잘 되고 있고, 원래는 이제 키 윌슨이 여러분들 메인 이벤트 챙겨보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맥다운 전에 메인 이벤트 쇼가 나오거든요. 그 메인 이벤트 쇼에서 키 윌슨이 맨날 졌어. 내가 저번 스맥다운 때도 했던 얘기가 뭐냐면 키 윌슨이 뭐 11연패 중인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스맥다운 전에 사우디에서 메인 이벤트가 열렸는데 아폴로 크리드를 이기더라고. 공중에서 반바퀴 돌아서 백엘보로 엘보우 드랍을 하대, 피니셔가. 그래서 키 윌슨이 그 기술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미 메인 이벤트에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계속 지던 애가 드디어 사우디 메인 이벤트 쇼에서 이겼다. 그리고 You were here. We miss you. Dominic, do you know what I am now? I'm like the greatest
이제 로얄럼블을 우승하고 나서 신이 나서 도미닉 미스테리오하고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인데, 근데 이걸 뭐 보기 좋아서 공유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라켈이 화가 안 났네. 이거는 K페이브를 빼고 그냥 진짜 신나서 공유한 건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개인 SNS가 아니라 WWE 공식 SNS라서 내일 저지먼트 데이가 사이가 좋을 수도 있겠는데? 왜 친하지? 그니까. 그래서 이거 좀 내일 로우를 지켜봐야겠어요. 이게 K페이브 바깥에서 하는 일인지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 짤이, 이 짤 여러분들 진짜 굉장한 울림을 주는 짤인데, 보시면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AJ 스타일스의 은퇴 투어를 보고 있었다. 이 저번 우리 경호가 또 극찬했었던 코디 로즈와 AJ 스타일스의 명승부, 그리고 전년도에 있었던 블랙클럽 리더들 간의 핀블러드 AJ 내전, 그리고 얼마 전에 뭐 CM 펑크와 AJ 스타일스의 WWE에 흔치 않았던 경기, 그리고 이제 존 시나 은퇴 투어에 참가했었던 AJ, 마지막으로 레슬 킹덤 10을 재현하면서 저번 세남의 최고의 명승부를 보여줬던 AJ 스타일스의 모습까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AJ는 은퇴 투어를 하고 있었다. 그런 느낌이긴 했음. 감이 좋으시네요. 네. 그리고 범인들입니다. 남자 로얄럼블 프로듀서 새끼들, 바비루드, 네, 마이클 헤이즈, 허리케인, 제이미 노블, 이렇게 4명 범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마이클 헤이즈가 좀 물러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예전 하디보이즈 때만 해도 좀 감이 있었는데, 그것도 벌써 한 20년 전이잖아. 이 아저씨가 프로듀서만 지금 20년 넘게 했어요. 너무 오래 했어, 이 아저씨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얼리얼 보니까 마이클 헤이즈 너무 싫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마이클 헤이즈 좀 내려와라. 남자 럼블 재미없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 다음인데, 이것도 인상 깊어서 가져왔거든요. 존 시나는 웃으면서 탭아웃을 했고, 그는 자신의 커리어가 끝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은퇴가 일어나게끔 내버려뒀다. 그는 스스로의 평화를 찾았다. 이렇게. 그래, 여기까지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근데 AJ 스타일스는 맞서 싸웠다. 끝까지 발버둥 쳤다 이거야. 그가 기절할 때까지 발버둥 쳤다. 그는 계속해서 포기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WWE 커리어는 이제 끝날지언정 자신의 커리어가 끝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게 사이콜로지적으로 표현이 잘 돼 있고 AJ의 전체 프로레슬링 커리어가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이것도 퍼왔고요. 그 다음 짤, 트리플 H는 오늘부터 새로운 에라가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얄럼블 끝난 쇼에서. 대체 맨날 뉴에라래. 맨날 오늘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레슬매니아 끝나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세남에 끝나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로얄럼블 끝나고 오늘부터 좀 심하다. 뇌절도 이쯤이면 예술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짤입니다. 이거 좀 공감되는 짤인데, 이 로얄럼블이 남성부 여성부로 치러졌는데 이 탑3의 연령대가 심상치가 않다. 여성부는 94년생 리브 모건, 99년생 티파니하고 솔루카. 근데 남성부 85년생 로만 레인즈, 80년생 랜디 오튼, 87년생 군터. 이 남성부 너무 늙은 거 아니냐. WWE는 10년 뒤 남성부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세대교체 진짜 빨리 해라. 이거를 지적하는 건데, 이거는 좀 합당한 지적인 것 같아서 저도 인상 깊어서 퍼왔어요. 네. 로얄럼블, 남성부와 여성부의 극명한 나이 차이. 여성부가 세대교체가 원래 빨랐어요. 옛날부터.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여성부 자체가 이제 그 외모를 좀 유지하기가 오랫동안 힘들잖아. 그래서 WWE에서 빈스가 특히 빨리 쳐냈지. 사실상 그때는 경기를 보던 시절도 아니었고,
경기 잘하면은 그냥 이것도 잘하네 정도지 막 경기 잘하는 애들 중에서 예쁜 애 뽑는 게 아니었잖아.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부는 세대 교체가 빠르게 되고 있다. 여기에 리아 리플리, 여기에 샬럿 플레어, 여기에 벨리가 없다는 거야. 근데 남성부는 그 옛날 그 나물 그 밥들이 다 있다는 거야. 로건 랜디 군터 다 늙은이다 이거지. 솔루카가 진정 MVP. 인정합니다. 예. 솔루카 그냥 미래가 밝게 빛나고 있죠 지금. 네. 티파니만큼이나. 그래서 솔루카가 주인공까지 갈 수 있을까? 주인공까지 가려면 조금 더 진지한 느낌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약간 밝아요. 예. 그래서 언젠가 본인의 드라마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대본이 들어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빈스가 솔직히 이제 와서 보면 선녀야. 삼치는 나가리고 솔직히 빈스 케네디 맴매 재평가 필요하긴 해. 이거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빈스는 좀 유치할지언정 즐길 수 있는 쇼가 있었어.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쇼가 있었어. 물론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불편한 장면도 많았지. 뭐 성적인 장면, 막 난쟁이 비하, 인종차별 막 많았잖아. 빈스 시대에 막 19금 노출 뭐 많았는데 트리플 H는 이걸 좀 약간 순수 레슬링으로만 좀 즐거움을 풀어내려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약간 아쉽습니다. 조금의 예능을 더하면 나도 좋을 것 같기는 해. AEW 선수들 나이는 어때요? 절대 젊진 않은데요. 그냥 지금 메인급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 중에 그래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젊은이들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프레이도 나이가 꽤나 젊어요 아직. 목 부상만 좀 돌아온다면 괜찮을 것 같고. 어제 그나마 좀 선방한 여성 럼블의 프로듀서입니다. 프로듀서 타이슨 키드, TNA의 피티 윌리엄스, 제이슨 조던, 그리고 한 2년 전에 재취업에 성공한 케니 다익스트라까지 이렇게 4명의 프로듀서진이 여성부 로얄 럼블을 프로듀싱 했다고 해요. 나름 괜찮았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타이슨 키드가 좀 프로듀싱 잘 보는 것 같다? 좀 잘 보는 것 같고, 피티 윌리엄스도 은근 경기 괜찮은 거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케니가 의외로 프로듀서로 재취업된 게 좀 신기하긴 했어. 그리고 그 다음 짤. 여기서 이제, AJ랑 시나랑 타나시 히로시는, 우린 너무 늙어서 여기까지야. 이제 은퇴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나이가 더 많은 레이 미스테리오는 나 방금 줄기세포 치료 받았는데 다시 내 아들을 팰 생각에 설렌다. 내 아들 패는 걸 기다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직도 늙었음에도 건재한 레이 미스테리오를 향한 샤라웃 짤입니다. 네. 젊음의 비결은 끝없는 분탕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빈스 체제 때 잘 나가던 오터는 삼치 체제로 들어오고 나서 영 취급을 못 받고 있네요. 일부러 저러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타나하시 말년이랑 비슷하죠. 타나하시 말년처럼 이제 전성기가 좀 지나고 티켓 판매에 도움만 주는 느낌으로 과거의 에이스가 이제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내주는 거지. 막 이게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됐다기보다는 뭐 자신도 욕심이 없는 거죠 사실. 트리플 H도 랜디 오튼을 굉장히 좋아해요. 트리플 H의 에라라서 랜디 오튼을 배제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랜디 오튼은 트리플 H가 만든 첫 번째 작품이야. 랜디 오튼이 잘 되는 걸 보고 나서 NXT를 만들었대잖아. 자신이 만든 랜디 오튼을 보고 이렇게 키우는 거구나 하고 NXT를 만들었대잖아. 그래서 랜디 오튼은 지금 이제 물러날 때라서 서서히 물러나고 있는 거지. 근데 막 나 이제 늙었어, 나 이제 서서히 안 나올 거야 이러지 않잖아. 텔레비전에서 챔피언 될 거야 계속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트리플 H가 랜디 오튼을 홀대한다 이건 아닙니다. 15회는 채웠으면 언젠가는 그런 마지막 불꽃 저도 찬성이에요. 그리고 브리벨라 등장음악에 춤추는 군터. 몸을 풀고 있는데 리듬을 브리벨라 노래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던 모습. AI 아닙니다. 군터 그니까 근데 군터 좀 진짜 진정한 레슬러 같은 느낌이 있어. 근데 뭐 그렇잖아요.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게 쉽지 않은데
실제로 뭐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서도 관중들이 따라다니면서 협박을 했는데 거기에도 의연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뭐 골든 제너레이션 때 탑 악역들 같은 모습이다. 진짜 불굴의 의지로 계속 역할을 수행하는구나 뭐 이렇게 느껴가지고 저는 뭐 좋게 봅니다. 네. 그래서 군터가 좀 그렇게 좀 아쉽게 됐고 뭐 얄밉지만 잘해요. 그쵸. 예. 군터가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제이크 폴리스도 있다는 게 그러네. 좀 비슷하네. 근데 제이크 폴은 턱이 부러지지 않았어요? 그 얼마 전 넷플릭스 복싱에서 턱이 아작이 나서 막 이렇게 부었었는데 이제 괜찮아졌나? 그 스톰프가 그리고 이 복싱하는 애보다는 레슬링을 원래 했던 애 같이 스톰프가 좀 찰지던데 이래서 제이크 폴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구나. 로건 폴 같아. 그러니까 턱 빠가졌잖아 내 말이. 로건 폴 같아. 제이크 폴은 아닌 것 같아. 군터를 먹은 인물이라면 어떤 인물일까요?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해. 나는 그러니까 지금 중립 기어 받고 있는 거야. 중립 기어 받고 그래 계속 쳐 매겨봐. 누구한테 뱉나 보자. 모두가 군터를 죽이고 싶을 때 그 군터의 배를 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마도 계속해서 은퇴를 시키고 많은 사람을 은퇴시킨 뒤에 월드 챔피언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배를 가를 주인공이 누군지 그게 궁금해요. 저도 그냥 뭐 가설을 세워본다면은 CM 펑크가 레슬매니아에서 로만 레인즈를 이기고 레슬매니아 나이트 2 승리로 성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군터한테 뺏겨. 백래쉬에서 백래쉬 다음에 뺏겨야겠다. 로만이랑 재경기 하니까 보통은 백래쉬는 그 다음에 뭐 다른 이벤트 그 다음 이벤트에서 군터한테 뺏긴 다음에 군터의 대항마 그 암묵의 베이비페이스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군터의 배를 가르면 그게 썸머슬램에서 배를 가르면 좀 납득이 가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군터를 이길 선수가 있긴 한가요? 브론 브레이커? 브론 브레이커가 실제로 NXT에서 한번 이긴 적 있죠. 썸머슬램이 이번 브록 고향이라 그러면은 브록의 카드를 레슬매니아에서 안 쓸 수도 있겠네. 썸머슬램에서 쓸 수도 있겠다. 브록 군터를 브록 군터를 썸머슬램에서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막 7만 관중들 막 다 야유 엄청 나겠네. 오바 말고 안 보인다. 근데 오바는 너무 군터를 잡을 만한 자격이 되지만 설득력이 있지만 너무 악당 같아. 너무 강대강이야. 언더독이 군터를 꺾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코디 로즈 같이 잘생기고 체형 보통 체형에 약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차세대 선역 얼굴이 됐으면 좋겠어. 토자와 덜덜 토자와 보통 체형의 미형의 얼굴 뭐 그래요. 네. 홉스는 스파인바스터가 다르더만 걘 스파인바스터가 주묵이에요. 가끔 3카운트도 나와. 없는데 없긴 해. 오지면은 재본해봤어? 그렇다면 나 핀 벨러 특별한 계획 뭐 킴 윌슨이 디톡스 하러 간다. 킴 윌슨 어디까지 갈까? 이 노래의 힘 등장음악의 힘이 어디까지 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엘튼 프리스가 병원에서 낳고 있는 게 오히려 민망할 정도야. 나 계속 누워있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할 것 같아. 트리플 A 인수로 루차드는 WWE에서 입지가 줄까요? 맞으면서도 틀린 얘기죠. 실제로 트리플 A에 많이 파견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메인쇼 방송 출연이 줄어들고 있기도 하니까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뭐 WWE의 간부진들은 드래곤리를 되게 좋게 본대. 드래곤리가 어느 역할에 갖다 놔도 수행을 너무 잘하고 경기도 너무 잘해서 WWE가 드래곤리를 굉장히 좋게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고 나오는 루차도 있는 것 같아. 이제 레이 페니스처럼 묻히는 루차도 있는데 여기까지 짤퍼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방송 준비해왔고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 영상 한 번씩 눌러주시고 후원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월수금은 더 짧게 할 거예요. 짧게 무조건 9시 전에 끝낼 건데 오늘은 좀 로얄럼블 직후라서 조사할 것도 많고 첫 방송이라 좀 힘을 많이 줬어요. 네.